오스만 제국 때는 이게 상징성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터번이 엄청 높고 올라가고 신분에 따라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이게 유럽에는 엄청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왜요? 왕관을 안 쓰잖아요. 왕이 왕관을 왕인데. 안 써요. 터번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문화권에서는 왕 앞에 오면 모자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쵸. 유럽 사람들 생각에는 모자였던 건데 술탄 앞에서도 벗지 않는 거다. 세계인형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인형 속의 문화가 알록달록 만들수다 진행을 맡은 신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어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나포 작가 신디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편에서 예고를 미리 드렸었어요. 튀르키예를 간다. 네. 튀르키예라는 국호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입에 붙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터키가 좀 편하긴 하죠. 네네네. 네, 근데 국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네네, 지난해에 바뀌었죠. 이제 원래 튀르키예를 계속 국호로 썼는데 영문명이 터키였어요. 네. 근데 터키에 담긴 뜻이 칠면조잖아요. 그쵸, 영어로는. 네. 맞아. 칠면조인데 겁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나라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원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가 이걸 본격적으로 바꿔달라고 지난해 요청해서 영문명을 아예 튀르키예로 바꾼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인도네시아 편에서 튀르키예를 가면 좀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제가 약간 전체요리 느낌으로 자랑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해요. 그때 제가 이 튀르키예 가서 사온 기념품 같은 게 있어서 소개를 좀 어쩐지. 해드리려고요. 네네네. 일단 이 접시를 보시면 이게 이제 튀르키예 그 언어로 뭔가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전혀 저는 모릅니다.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 그림 같죠, 네, 글자 정말. 자체가. 네. 그리고 이런 무늬들이 사실은 그 이슬람 문화권이 이런 무늬들이 너무 네. 섬세하고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접시를 갖다가 시장에서 그냥 구매를 해온 거였고요. 이 접시하고 이게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네. 예쁘죠? 진짜. 제가 이렇게 좀 깔맞춤을 했었던 이유가 이 악마의 눈이라고 흔히들 많이 네네네네. 부르죠. 이게 튀르키예 가면 그냥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뭐 애군을 물리쳐준다.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사오긴 했는데 네, 맞나요? 네. 이게 악마의 눈이고 푸른 기운이 감싸서 악마의 기운을 이제 못 쓰게 하는 이 문화권에는 흉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흉안.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시기하는 눈을 흉안이라 그래요. 나쁘게 쳐다보는 거를 막아주는 나자르 본죽이라고. 나자르 본주. 네. 하여튼 이렇게 파란색의 색감이 많아가지고 저는 네. 튀르키예 하면은 파란색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장식에 대해서. 네. 우리 튀르키예 관련된 무슨 여행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항상 네, 나오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세마 인형이라고 해요. 그 이슬람 신비주의인데 이게 돌아가는 거죠. 와. 이게 수피 댄스란 말로 많이 하는데 이슬람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랄까 종교의 경지 못 닿는다고 여겨서 좀 쉽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춤을 추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춤이라고는 하지만 춤이라기보다 기도 같은 의식인데요. 오른손은 하늘로 향해 있고 이제 왼손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여기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수도승들은 이런 모습인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춤을 춰요. 특히 이제 콘야라는 지방에 이 수피즘의 창시자 루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단체로 도는 걸 보면 진짜 평화로워요. 그냥 이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경건함을 가지게 되는. 사실은 한 자리에서 네. 계속 돌면 네. 이게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거를 중심을 계속 잡고 네. 돌려면은 굉장한 내공이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근데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에 비하면 이 친구는 약간 귀엽죠. 예, 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좀 저작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 네.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정확히. 여기 이제 소안느란 지방에서 만든 인형인데 그 지방은 많이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원래 아주 오래된 인형이라기보다 관광객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인형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얼굴이 재밌어요.
우리 네, 납작하잖아요. 얼굴을 그렸네요. 입체감이 없어요. 이게 병뚜껑이 안에 있는 아. 예, 병뚜껑을 천으로 감싸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갈수록 더 예뻐지더라고요. 요새는 옷도 엄청 화려해지고 확실히 사람들의 눈을 좀 끌 것 같긴 해요. 네, 살짝 투박한 느낌도 있는데 그게 또 이 인형의 멋이라고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튀르키예 전통 의상을 네. 입은 파울라 레이나를 우리 네. 불러봐야 되잖아요. 네. 어디 있나요? 지금 궁금하시죠? 지금 네. 다 소개했는데 없어가지고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리리리리리리 짠. 와, 너무 예쁘죠? 네. 네. 정말 저도 이런 옷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네. 이번 이제 촬영도 그렇고 저번도 그렇고 저도 늘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네. 참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뭐라 그럴까요? 화려해요. 심지어 형광 핫팬츠 이런 느낌. 이 전통 의상에 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 옷의 이름은 카프탄이에요. 카프탄. 네. 카프탄은 사실은 그 자체로 화려한 옷은 아니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입는 보시면 옷 형태는 엄청 단순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직선으로 재단됐고 이거를 튀르키예 전통 의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 때 튀르키예가 예전에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600년 가까이. 그때 이제 술탄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파울라 레이나는 여성이지만 이 옷차림은 남성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탄이면 왕 아니에요? 네네. 왕의 옷차림을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거군요. 여왕이네요, 하고 있어요. 여왕. 이 카프탄 같은 경우에는 다트가 없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트가 없었으면 그래도 좀 만드시기가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패턴이라든지 작업 자체는 이제 좀 심플했는데 이 옷을 만들 때 제일 포인트랑 고민됐던 거는 이제 왕의 옷이잖아요. 네. 그리고 화려함이 일단 돼야 되고 제가 본 이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보면 약간 뭔가 촌스러운 듯 화려하면서 꽃무늬가 있는 이런 원단의 무늬. 그다음에 이게 앞에 보면 이제 이런 술 장식이 있거든요. 이거와 원단이 뭔가 언밸런스한 컬러 조합 이게 사실 포인트였고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고른 것 같고 그다음에 형광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촌스러운 듯하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게 이제 형광이기도 하고 제가 봤던 자료들도 약간 이 형광에 가까운 그런 이제 비비드한 색깔이어서 그나마 좀 비슷한 색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옷도 옷인데 지금 뭔가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 들거든요. 모자? 네, 터번.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거죠, 네, 맞아요. 모자처럼. 네. 네. 특히 이슬람에서 터번이 중요한 게 그 선지자 무함마드가 흰 터번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색깔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흰 터번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술탄한테는 정말 중요했고 오스만 제국 때는 이게 상징성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터번이 엄청 높고 올라가고 신분에 따라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이게 유럽에는 엄청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왜요? 왕관을 안 쓰잖아요. 왕이 왕관을 왕인데. 안 써요. 터번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문화권에서는 왕 앞에 오면 모자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쵸. 유럽 사람들 생각에는 모자였던 건데 술탄 앞에서도 벗지 않는 거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슬람 교도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하고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흘러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항상 머리 땅에 위에 안착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안착해야 되고 특히 술탄의 터번은 바닥에 두면 안 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터번을 해야 되겠다. 그 원래 예상이 네, 없었는데. 없었고 원래는 없었는데. 사실 요 페이지에 이렇게 네. 됐었거든요. 근데 아, 얘도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원래 이제 초기 술탄의 터번은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했었어요. 근데 후기로 저도. 가면서 약간 이렇게 평평해졌는데 엄청 화려해졌고 이게 그렇게 많이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렇게 쇠퇴하잖아요. 그럼 1826년에 터번이 너무 화려해진다고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페즈가 네, 등장한 터번을 거구나. 대신해서 네네. 등장을 한 약간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사극 보면 가체가 점점 높아지고 그쵸. 화려해지다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근데 거잖아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가체는 완전 장식용인데 이게 이제 종교와 연결되어 그렇죠. 아, 그럼 페즈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쓰고 다니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남자들이 쓰는 아, 남자들이 거예요. 쓰는 터번을 대신해서 네, 터번을 예. 대신해서. 이런 느낌. 또 이것도 예쁘다. 그쵸? 네, 그래요. 예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익숙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든 게 이게 거의 이 위에가 면적이 조금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 하나를 그냥 얹은 것 같은 원기둥 같이. 원기둥 같은데 저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딱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면적을 줄였더니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그 조금의 그 비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보시면 이제 다트가 없이 되게 이렇게 가운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네, 위아래로 이제 구성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요건 약간 요즘 현대 옷을 네, 맞아요. 힙합 이런 패드를 데도 빼면 할 그냥 정도 요즘 옷이. 20대들 많이 입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지가 좀 여기는 이렇게 좀 풍성한 게 특징이었거든요. 네, 우리 하렘 팬츠라고 네, 많이 네.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좀 느낌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안감으로 다 나름 고급스럽게 하려고 해서 하니까 네. 사실 카프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안 입지 않을까요? 이 술탄의 옷이기도 그쵸. 했었고. 왕이라. 근데 이제 카프탄 자체가 술탄 옷은 아니고 그 음. 카프탄 지금도 다른 나라도 많이 입긴 하는데 네. 술탄 때 네. 더 화려해진 거예요. 아, 점점 화려해진 엄청 복장이 화려하게 되는 화려함에 거. 극치를 달렸던 거여서 그 톱카프 궁전이라고 혹시 네, 가보셨어요? 저 갔다 네. 왔습니다. 거기는 술탄의 옷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보존을 해가지고 그 화려함이 남아있는 거죠. 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건 보존하면서 이제 톱카프 궁전이 박물관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옷이 원래 누구 거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거나 바느질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유물을 정리하면서 뒤섞여가지고 아, 아이고야. 누구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좀 그러나 안타깝다. 술탄의 카프탄들이 좀 있는. 이 튀르키예 전통 의상을 통해서 우리가 튀르키예가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진 어떤 민족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튀르키예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그 오스만 제국 시절을 교과서에서 많이 봤기 네, 때문에 맞아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진짜 문화가 융성했었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네, 슬레이만 때가 제일 이렇게 융성했다고 하는데 17세기부터는 쇠퇴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모든 장식이 다 금이고 그랬잖아요. 그걸 녹여서 주화로 만들었다고. 예. 급할 때는 금이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922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근대 국가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 네. 그 정도로 길었으면 사실 의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녹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 했을 때 그냥 막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 하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의외인 게 있어요. 카페. 카페? 네, 카페가 원래 튀르키예 문화예요. 진짜요? 네, 아. 커피하우스로 시작이 돼서 오. 그게 이제 유럽에 건너간 거예요. 저희 일반적인 그런 카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카페, 어머. 커피하우스. 그 커피는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이 맞아요.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걸 유통하고 즐긴 게 튀르키예인 거죠. 엄청 즐긴 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뭐 한담을 나누고. 근데 튀르키예 커피는 또 달라요. 약간 가루가 네, 많아서.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커피점 친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듣기만 네. 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네, 그 가루로. 남은 우리는 가루로. 보통 그걸 걸러서 마시는데 좀 다른데 그 커피 문화가 사실은 튀르키예에서 시작돼서 유럽에 건너갔고요. 유럽에서는 악마의 음료라고 하면서도 빠져들어가지고 예, 교황이 앞장서서 이건 괜찮다고 할 정도. 전 당연히 유럽에서 카페 네. 같은 게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놀랐네요. 원래 유럽은 옛날에는 맥주를 이렇게 많이 마셨고, 아, 예, 커피가 전해지면서 이제 커피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차가 전해지면서 네. 차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재밌다. 술탄에 커피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튀르키예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 중에 커피가 연관될 거라고는 새로운 것들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상당히 진짜 파급력이 여러 가지로 많았었던 그런 나라였네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튀르키예를 다녀오긴 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가고 싶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알고 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통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맞아요. 내가 이 카페의 본국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맞아. 수 있으니까 정말 오늘 유익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튀르키예를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더 모르는 게 훨씬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서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약간 패키지로 셋이서 맞아요. 여행 일정을 네.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만들수다만 항상 느끼는 네.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이게 또 끝이 아니니까 튀르키예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다음 편은 어디로 가나요? 네, 좀 멀리 날아가서 수리남으로 가겠습니다. 오. 수리남. 네. 좀 이렇게 익숙치는 않은 나라. 네, 그렇죠. 저- 나라 이름인지 네.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점점 낯설어지는 느낌인데요. 살짝 두려운데. 네. 저도 준비를 해오겠습니다만 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준비만 해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